모두 정자수와 운동성이 동시에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그 4명 중에 3명은 한 1년 정도의 치료를 하고 개선이 됐지만은 정상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은 최근까지 치료가 계속됐고, 또 그 환자 역시 우리가 정상 수준까지도 회복되는 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은 1996년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저자는 남성의 정자수가 점점 감소하고 기형 정자는 증가한다고 말하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환경을 지목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호르몬은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92년 덴마크의 스카케벡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0년 동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21개 국가의 15,0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정자의 수와 질을 연구한 61개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놀랍게도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1990년부터 96년도까지 정자수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남성의 정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한 병원에서도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는데, 작업 환경에 따른 남성의 생식 기능 차이다. 환경오염 노출 빈도가 많은 남성 40명과 비교적 적은 남성 40명의 정액을 채취해 살펴봤다. 검사 결과 오염 노출 빈도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남성 그룹의 정자수와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 호르몬이 정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 호르몬은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다.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에 플라스틱 그릇이 긁히게 되거나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게 되면 그만큼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은 일상생활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 호르몬 중 하나인 프탈레이트.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과 똑같은 노출 경로인 입을 통해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쥐를 한 달간 프탈레이트에 노출시킨 후 정자를 채취했다. 정자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프탈레이트를 주입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프탈레이트 주입 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특히 프탈레이트류의 대표적인 물질인 DHP의 경우 정자수가 무려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성도 가장 많이 감소시킨 DHP는 유럽연합에서 독성이 높은 유해물질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 물질은 잠복 고환 등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소세포 단면의 조직을 살펴본 결과 정상세포인 경우 빽빽하게 들어찬 정소세포가 프탈레이트 노출 후에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플라스틱 외에도 최근 방향제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 방향제와 웰빙 열풍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 아로마 오일. 여기에는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까?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진 환경 호르몬은 극소량이라도 위험하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무려 190배를 초과한 메탄올 외에도 아로마 오일 1종과 스프레이 방향제 4종에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일명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현재 국내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어서 유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 환경 호르몬.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두 아이를 둔 주부 김미란 씨. 김 씨는 요즘 유해 물질을 조금씩 줄여가기 위해 집안의 화학 물질과 전쟁 중이다. 집안 곳곳에 놓아둔 숫도, 방향제나 탈취제를 대신하기 위해서다. 예, 옷장에서 제습 효과가 이렇게 닫힌 데서는 수치에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고 또 여기 그래서 모기장을 몇 년 전부터 쓰는데 좋아요.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모기 향을 쓸 때는 향을 피워놔도 몇 번 정도 물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모기장을 쳐놓으면 일단 모기가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김미란 씨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그릇은 모두 사기나 유리다. 네, 플라스틱 그릇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플라스틱 그릇을 없앴어요. 사용된 재료도 함유된 성분도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대신 안전한 사기와 유리 그릇을 선택한 것이다. 이진규랑 유상호 3년 전만 해도 김미란 씨 역시 다른 주부들처럼 청결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온갖 세제류를 사용했고 화학물질로 도배된 집안에서 살았다. 김 씨의 변화는 설거지에 쌀뜨물을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가족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 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세제류를 없앤 것이다. 현대사회, 편리와 청결이 낳은 화학물질들. 이제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규제도 불분명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국 우리의 생활 속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하루 5개 이상 먹어라. 미국 암학회에서 권하는 건강 캠페인의 슬로건입니다. 최근에 과일의 색을 내는 성분이 암을 예방하고 또 노화 방지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면서 건강을 위한 과일 섭취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일의 계절 여름을 맞이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여름기획, 몸을 치료하는 색색 과일 이야기를 방송합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서 과일 색소의 숨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